자, 들으신 것처럼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이 선고가 있었죠. 자,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심 부산고법은 오늘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에 부산의 한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이 집에 가선 20대 여성을 쫓아가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앞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이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 옷에서 검출되는 등의 추가 증거가 드러났고요. 검찰은 곧장 가해자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20년이 나온 겁니다.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12년에서 20년, 8년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또 고작 지금 저 빨간 원 안에 그자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이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항소심에서 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20년도 선고되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항소심 재판부에서 DNA 재감정 등 요청을 하면서 일단 검찰도 공소장을 원래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변경을 했죠. 근데 재판부가 일단 증거 등을 토대로 해서 이 피고인의 강간의 목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그래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뭐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간의 목적이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게 인정이 되면 양형 기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1심의 12년보다는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20년형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시겠습니다만 현행 지금 현재 법원의 양형 기준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이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 뭐 조사받을 때 영상도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1심, 2심 모두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이 있기까지 저희도 물론 뭐 많이 보도를 해드렸지만 솔직히 오늘 이 결과, 그나마 이 결과라도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 피해자분의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CCTV 영상, 본인이 저 꼴을 당하는 그 영상을 혼자서 정말 수천 번을 보셨대요. 이 포렌식하고 1600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직접 다 피해자가 본인이 직접 다 모았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자, 하지만 피해자분은 오늘 선고 이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살지 말 걸 그랬다라는 거죠. 선고 직후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정말 한마디 진짜 꾹꾹 눌러가면서 이야기하다 결국 또 눈물이 나왔죠. 잠깐 보고 가시죠.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할 것 같은데 출소하는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학제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 제가 이제 피해자분과 정말 자주 이렇게 거의 친구가 됐다고 할 정도로 자주 연락을 하는데요.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제가 좋은 꿈 꾸시라고, 그래서 정말 좋은 선고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좋은 꿈 꾸시라고 그런 말씀도 전했는데, 저런 본인이 일단 납득을 못 하시고 있잖아요. 네, 정말로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계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일도 잘못을 하지 않았고 예측도 없던 상태에 당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공포감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예전하고 반응이 틀립니다. 뭔가 깜짝 놀라고 왜 나한테 가까이 오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영상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남자인 백분현 선생님도 옆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영상이 나올 때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은 100% 넘어서 200% 정도 이해가 된다. 지금 피해자께서 얘기를 해놓고 하신 것이 정말 나 좀 살려달라 얘기했고 지금 가까운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무섭고 언젠가 분명히 보복하겠다 그랬던 사람을 사회에 꺼내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절규하셨는데 정말 마음에 절절히 와닿습니다. 자, 저자의 구치소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구치소 동기가 저 피해자에게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었죠. 당신의 주소를 다 알고 있더라, 저자가. 자, 그 중요한 얘기를 했던 저자의 구치소 동기도 오늘 법정에 같이 나왔었다고요? 네, 사실 저 부분에 대한 전 정언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라고 해요. 나 나가면 반드시 피해자분한테 좀 죄송스러운데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보시는 저분입니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사실 이게 알아내는 게 뭐 심부름 업체를 통해서 알아내거나 아니면 주위의 지인을 통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라고 그러는데 저 법무부에서 반드시 이거 했다라고 하는데 또 한 번 저 강조드리겠습니다. 저 교정 당국에서는 적어도 이런 사람 서신 교환하는 거 분명히 검열 아닌 검열 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의 서신을 검열 안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은 분명히 검열해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서신은 절대로 외부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정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받는 지 꽤 됐는데 훨씬 더 몸이 좋아졌더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야기겠죠. 분명히 이 부분 물론 안에서 못 살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 뻗고 피해자는 저렇게 절규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그 말 반드시 국가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국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2심 재판부가요.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10년도 명령을 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상 공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 부산 뭐 서면 돌려차기 이 남성 피고인 신상이 공개되는구나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1심의 살인미수에서 항소심에서 이제 성범죄가 추가됐잖아요. 그럼 우리 법무부에서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에 등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조사받을 때 뭐 하다못해 머리를 고개를 숙이더라도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사진이나 공개되는 게.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왜 수사 단계, 경찰 단계에서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소심 판결에서 공개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상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해를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기서 우리 사건만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도대체 신상 공개의 기준은 뭐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잔인해서 공개하고 어떤 거는 잔인하지 않다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정유정 사건. 정유정 사건의 내용은 잔인하고 이 소위 말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잔인하지 않느냐. 이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종종 얘기했던 거, 기준, 저는 그 기준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되면 공개가 되고 아니면 공개되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해자 변호인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에다가 저자의 그 신상을 올린다는 건 말이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막 들어가서 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이렇게 딱 퍼가지고 야, 이 기자, 이자영 기자 이거 한번 봐봐. 이놈이 그놈이라 하면서 딱 제가 만약에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저 처벌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예? 자, 오늘 대통령까지도 이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이 피해자분의 각고에 정말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자기가 저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곤죽이 되도록 만든 그 영상을 수천 번씩 봐야 했던 그 심정은 그게 가늠이 됩니까? 이게 참, 예. 그래도 그 피해자분이 지금은 작가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자신의 이런 피해 사례, 피해자 지원 뭐 이런 걸
정말 너무 정말 이렇게 승화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